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빅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잘 받았습니다. 아마존 최신 실적 자료부터 월가 분석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셨네요. 네, 자료가 아주 상세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2월 5일 장 마감 후에 아마존이 정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사업에서 거의 3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 왜 주가는 발표 직후에 9%나 폭락했을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네, 오늘 대화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되는 여정이 될 거고요. 그 답은 아마 2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마존 실적은 정말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그 뒤에 숨어있는 미래 계획,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빅손님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오늘 그 충격의 실체가 뭔지, 또 아마존의 진짜 속내는 뭔지 하나씩 좀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그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존의 2025년 4분기 성적표, 시장 기대치랑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합격점을 넘은 우등생 성적표였어요. 그 정도였나요? 네. 일단 매출이 2,134억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2,113억 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도 꽤 높았죠?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성장은 아주 탄탄한 수치고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1.95달러, 예상치가 1.98달러였으니까 이건 아주 살짝 못 미친 애교 수준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매출은 기대를 넘었고 이익은 거의 기대치에 부합했다. 그럼 회사의 진짜 사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은 어땠어요? 이게 사실 실속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은 250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24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이번 분기 실적에는 이탈리아에서의 세금 분쟁 해결이라던가 소송 합의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한 24억 달러나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본다면 실제 사업 능력으로 벌어들인 조정 영업이익은 274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익성은 시장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만 아니었으면 실제로는 더 대단한 성적표였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만 보면 와, 장사 정말 잘했네 하고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사실 아마존의 진짜 심장은 다른 곳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이번 실적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그 엔진 어디였나요? 단연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였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그냥 여기다 있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AWS요? AWS 매출이 35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248억 달러였거든요. 와, 잠깐만요. 248억을 예상했는데 356억이요? 네, 이건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잘 나온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요? 전년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24%요. 아니, 최근 몇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때문에 AWS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계속 나왔죠. 근데 24% 성장은 정말 엄청난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AWS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 계속 걱정하는 동안 아마존은 오히려 지난 13개 분기, 그러니까 3년이 넘는 기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버린 겁니다. 야, 이건 AI 시대라는 거대한 골드러시에서 아마존이 가장 확실한 곡괭이 장수라는 걸 시장에 그냥 증명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가 딱 맞네요. CEO 앤디 제시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AWS는 연간 1,42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비즈니스다. 이런 규모에서 24% 성장하는 건 작은 회사들이 높은 성장률 보이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죠. 와, AWS가 3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주가가 폭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투자자들이 환호성 대신 비명을 지른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제 그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투자자들 공포에 떨게 한 건 바로 미래에 쓸 돈의 규모,
그러니까 2026년 연간 자본적 지출, 캐펙스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캐펙스. 보통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설비 사는 데 쓰는 투자금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금액이 대체 얼마나 엄청났길래 시장이 그렇게까지 반응한 건가요? 그 캐펙스, 즉 자본적 지출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 짓는 것들에 쓰는 돈인데요. 네. 월가 분석가들은 이미 아마존이 2026년에 한 1,46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것도 큰 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존은 거기서 540억 달러를 더 얹어서 2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2천억 달러요? 잠깐만요. 예상을 37%나 뛰어넘는 금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예상을 조금 넘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우리는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을 그리고 있다고 시장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단기적인 이익이 박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게다가 다음 분기인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도 시장 기대보다 낮게 제시하면서 그 공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조문 실적이라는 당근을 보여주고 바로 2천억 달러 투자라는 거대한 채찍을 휘두른 격이네요.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9%나 폭락한 건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엄청난 투자 계획이란 좀 보수적인 단기 수익 전망이 겹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아니 근데 CEO 앤디 제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걸까요?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킬 만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아주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오, 그래요? 컨퍼런스 콜에서 앤디 제시의 핵심 메시지는 이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베팅이다, 이거였어요. 그는 AI, 반도체, 로봇, 저궤도 위성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한 2천억 달러 투자는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투자 자본 수익률, ROIC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말은 그럴 때까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요. 그 자신감의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했나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문장은 꼭 기억해야 해요. 어떤 거죠? 우리가 AI 인프라 용량을 설치하는 족족 곧바로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무모하게 매출만 늘리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로 바로 고객들이 꽉꽉 들어차서 돈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빈 방이 없다는 거죠. 와, 그건 진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짓는 만큼 팔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요가 투자를 완벽하게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요. 네. 바로 자체 개발 칩인 트레이늄하고 그래비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AI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비싼 칩 없이는 안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칩 가격이 문제죠. 아마존은 이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남의 집 비싼 월세 내지 않고 우리가 직접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 자체 칩 사업이 벌써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는 건 아마존이 단순한 AI 서비스 사용자를 넘어서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혁신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된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아마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정확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아마존의 편을 들어준 쪽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브라이언 노악 애널리스트가 강력한 AWS 성장이 이 막대한 지출을 충분히 정당화한다면서 아마존을 과소평가된 생성형 AI 승자라고 평가했어요. 과소평가된 승자. 네, 단기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AI 시대의 지배력에 베팅한 거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두는 거군요. 그런데 월가 의견이 갈린다는 건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처럼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말은 좀 너무 편한 분석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요? 2천억 달러라는 현금이 사라지는 동안 경쟁사들은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텐데요.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신중론의 핵심이에요. 파이퍼 샌들러 같은 곳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시장이 겁을 먹은 것 같다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60달러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를 낮췄군요. 심지어 DA 데이비슨 같은 투자사는 아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죠.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와 현금 흐름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크게 본 겁니다. 긍정과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거군요.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9%까지 폭락했다가 정교장에서는 마이너스 5.5% 하락으로 마감했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린 건 결국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설명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2천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에 시장의 경기를 일으켰다가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구나. 확실한 수요랑 비용 절감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계산된 투자구나 라고 일부 투자자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아하. 시장이 그 단기적인 공포와 장기적인 기대 사이에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한 결과가 마이너스 5.5%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빅소님처럼 아마존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요. 변동성을 각오해야 해요. 변동성이요? 네, 막대한 카펙스 투자 때문에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영업이익률이나 현금 흐름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하죠.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AWS의 성장세가 정말 계속 가속화되는가. 이번 분기의 24% 성장이 반짝 효과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네. 둘째, 그 막대한 투자가 실제로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지 봐야죠. 네, 앤디 제시의 호언장담처럼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즉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분기별 실적 발표마다 현금 흐름표랑 이익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역사가 증명하듯 과거에도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경영진의 약속이 숫자로 증명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프라 관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앤디 제시는 컨퍼런스 콜에서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어요. 쇼핑 비서 루퍼스나 개발자용 키로 같은 AI 서비스들이죠.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까는 걸 넘어서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나 서비스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아마존의 진짜 승부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와 모든 디지털 경제 사이에 자리 잡을 궁극의 AI 비서를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투자자로서 우리는 아마존이 단순히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 고속도로의 모든 톨게이트와 휴게소를 장악하는 게이트키퍼가 되려 하는지 그들의 진짜 큰 그림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2천억 달러는 어쩌면 그 거대한 야망을 위한 첫 번째 계약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과 주가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